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해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하락폭이 가장 작았는데 정부 재정과 수출이 역성장을 완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전체 확진자의 55%가 발생했는데 서구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과 봉쇄 조치 등에 있어서 방역 실패를 거듭하면서 확산세를 키웠습니다.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연관 환자가 17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이 학교 관계자 40명 가운데 3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는데 이들은 홍천 일대 음식점과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처리에 무관용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자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건데 앞으로 영업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 여부를 이르면 금요일 발표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이 이 교육시설의 감염 위험을 대전시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검사 소엔 긴 줄이 늘어섰고 주변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열어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수습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서 공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호 4번 등록으로 배수진을 쳤는데 국민의힘은 무시 전략을 고수하면서 예비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IM 선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서울역 광장 노숙인 지원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과 초등생 온종일 돌봄 등이 확대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은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3km나 역주행한 운전자가 시민 신고와 경찰의 재빠른 대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맞은편 차량과 수십 차례 충돌할 뻔한 그야말로 아찔한 질주였습니다.